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에디터 영준. 에디터 원입니다. 터미네이터 다크페이트를 보고 왔어요. 저는 재밌게 봤어요. 아, 그래요? 네, 1, 2편 다 봤어요. 다 보시고? 네. 3, 4, 5도 혹시 보셨나요? 아니요, 3, 4를 안 봤어요. 1, 2편만 봐도 이해가 잘 되는 그런 영화였어요. 1, 2편 어렸을 때 이제 비디오로 본 희미한 기억이 있고 3, 4, 5는 극장에서 봤는데 아, 극장에서 보셨어요? 네, 확실한 거는 3, 4, 5보다는 재밌어요. 터미네이터 2의 다음 이야기를 바로 그린 사실상 속편이죠, 이게. 그렇죠. 2편의 속편인 거죠. 네. 크게 차이는 없어요. 1편이랑 2편이랑 그쵸? 흘러가는 거랑. 그러니까 그쵸. 사라 코너의 아들 존 코너를 막으려고 미래에서 터미네이터를 보냈고 2편에서도 또 존 코너를 막으려고 보냈는데 존 코너 쪽에서도 또 보내서 이제 약간 대항하는. 그쵸. 여기도 똑같은 거죠. 그쵸. 이제 미래는 바뀌었는데 그 미래가 다른 방향으로 비슷하게 또 흘러가서 1, 2편에서는 이제 스카이넷이라는 네, 그 그쵸. 로봇 집단이라고 해야 되나? 네. 네, 거기와 이제 대적을 했는데 바뀌었어요. 네. 리전이라는 그걸로 바뀌었지만 뭐 어쨌든 똑같아요. 인공지능들이 지배할 수 있는 미래를 방해할 그렇죠. 그 인물들을 제거하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사실 막 그렇게 뭔가 숨길 필요는 없었던 것 오히려 같아요. 너무 똑같아서 숨기는 거 아닐까요? 저는 여기서 새롭다고 할 만한 게 딱 한 군데였거든요. 데니의 역. 린다 해밀턴 사라 코너가 28년 만에 돌아왔어요. 포스가 흔히 장난 간지라고 제임스 카메론이 이제 제작에 다시 오리지널 팬들이 열광할 만한. 네, 열광할 만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네, 액션. 초반에는 액션이 조금 약했거든요. 조금 아쉽네 약간 이러면서 보고 있었는데 점점 액션이 극을 치달아가지고 굉장히 스펙타클하게 도로를 다 부수고 비행할 때도 완전 그냥 그 안에서 혼란스러운 모습까지 다 보여주면서 린다 해밀턴하고 맥켄지 데이비스가 이제 맨손 액션도 하고 총기 액션도 하잖아요. 그게 진짜 대박이었어요. 멋있어요. 네. 팀 밀러 감독이 연출을 했어요. 팀 밀러가 누구냐면 굉장히 액션이 정신이 없는데 선명하게 잘 보여요, 액션이. 맞아요. 주인공이 그냥 장점인 것 같아요. 아. 맥켄지 데이비스랑 사라 코너가 너무 멋있게 나와가지고 와 진짜 저 완전 입 틀어 먹고 봤어요 정말로. 전개가 굉장히 쑥쑥 넘어가잖아요. 맞아요, 막힘없이. 2편이랑 1편을 굉장히 오마주를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터미네이터 시리즈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트럭 아니면 헬리콥터를 굉장히 맞아요. 부수는 걸 좋아해요. 딱 등장을 하면 옷을 뺏고 차를 뺏는다. 오리지널 배우들 앞에서 하는 그런 걸 보니까 감회가 새로웠다. 데니의 역할이 그게 진짜 너무 좋았거든요 저는. 데니가 사실 사라 코너의 역할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존 코너의 코너입니다. 역할인 거죠. 이번에는 사라 코너를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인류를 수호할 인물을 낳을 사람. 맞아요. 데니는 이 사람이 인류를 수호할 사람이기 때문에. 네, 사라 코너가 되게 그때 당시에는 뭐 여전사의 표본이라고 막 그렇게 말을 했지만 어쨌든 역할은 사실상 인류를 수호할 주인공이라기보다는 낳는 사람. 이번에는 좀 더 확실한 이미지를 부여를 했죠. 그리고 그게 대사로도 딱딱 다 짚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라 코너가 데니에게 되게 공감을 하면서 나도 저 역할이었다. 너도 이제 나처럼 존 코너 같은 사람을 낳을 거다. 그러니까 너가 중요하다기보다 너의 자궁이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대사를 하잖아요. 나중에 돼서 제 정체가 밝혀졌을 때 너가 존 코너였다 하면서 당신이 인류의 희망이다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영화 내 여성의 역할이 조금 더 많이 좋아졌죠. 많이 좋아졌다고. 안 좋은 스토리? 그러니까 그 큰 틀을 벗어나지 않는. 정말 신선하지 않다고 느꼈던 게 뭐냐면 로버트 패트릭이 연기했던 그 티천 정말 죽여도 액체 상태로 이렇게 뾰로롱 하고 다시 이렇게 부활하고 그랬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게 정말 무서웠거든요. 가브리엘 루나가 딱히 연기를 못한 거는 아닌데 리비전 9이라는 그 캐릭터 자체가 재생 패턴이라든지 그런 게 너무 티천하고 똑같아가지고 원도 비디오로 봤는데 그건 정말 무서웠거든요. 그거 진짜 무서웠어요. 제가 어렸을 때 터미네이터를 보면서 느꼈던 그런 공포감, 정말 너무 옅어져 버린 그냥 정말 오락 영화가 되어버린 듯한. 린다 해밀턴도 나와서 정말 반갑고 정말 멋있게 나왔고. 진짜 멋있어. 굳이 이런 오락 영화에 이 사람들을 끌어온 이유가 뭐지? 린다 해밀턴이 젊은 모습을 보여주다가 이렇게 진짜 나이 들어가지고 되게 노련해진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전 너무 좋았어요. 본인도 인터뷰했을 때 아마 나이 든 모습 그대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연기를 해서 좋았다고 했는데 저도 진짜 그 점이 좋았어요. 1편에서 사라 코너가 연약한 캐릭터였는데 2편에서는 정신병원에서 완전 훈련하면서 진짜 완전 사라 코너가 원래 저런 인물이었단 말이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캐릭터들의 성장이 사실 돋보였단 말이에요. 다크페이트에서는 캐릭터의 맛이 없었어요. 데니의 서사라는 게 조금 되게 약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데니뿐만 아니라 사실 다른 캐릭터들도 좀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데니가 1편의 사라 코너랑 비슷한 거죠. 정체나
그러니까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냥 쫓기니까 왜 쫓기는지 알게 됐잖아요. 자기가 이제 미래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 점점 더 강해지고 투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데니도 이 안에서 성장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 그래요? 뭔가 이런 순간이 없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걸 느낀 게 그레이스가 엄청 과보를 하고 나는 이 작전을 따라서 내가 만약 죽게 되더라도 다 같이 싸워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직접 얘기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거기가 모먼트라고 생각해요. 네. 사라 코너랑 T800의 네. 관계 저는 솔직히 이거 진짜 이해 안 갔어요. 2랑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1에서 T800의 모습으로 이제 목숨을 이제 쫓겼었는데 두 번째에서는 자기 편으로 다시 와가지고 존 코너랑 사라 코너를 구했잖아요. 그때도 이제 뭐 못 믿고 계속 막 이렇게 하다가 나중 돼서야 이제 설한 존재였구나 하면서 약간 받아들이는 그런 게 있었는데 보는 눈앞에서 아들을 죽였는데 22년 만에 만났는데 나는 그 이후로 바뀐 사람이 되었어 이러면 아놀드 슈왈제네거 역할이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니까 자기의 방식으로 사라 코너한테 삶의 의지를 준 거죠. 존을 위해 이렇게 하면서 메시지를 보냈잖아요. 솔직히 저 같으면 죽인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좀 기만 같긴 하죠. 그쵸 완전 능력 아니에요 이 정도고? 로봇의 방식으로 그렇게 해결을 했다? 용서를 구하려고 했다. 사람이 아니니까 저는 조금 더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사라 코너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해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사라 코너도 계속 적대적이었는데 그 모먼트가 있었나요? 제가 되게 집중해서 본다고 했던 것 같은데 비행기 tas을 때 데비전 9이 와가지고 자기 목숨을 버릴 것처럼 막 몸을 써가지고 보호하면서 사라 코너를 이렇게 막았단 말이에요. 용서했다기보다는 받아들이기 약간 그런 거 같아요. 사라 코너 대사에도 있잖아요.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 껴안고 살아야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대사가 그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그쵸. 복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좀 깔아주는 것 같아요 미리. 3.5점. 스토리는 사실 좀 진부했는데 데니의 서사도 좋았고 액션도 괜찮았고 전 진짜 맥켄지 데이비스한테 완전 반했어요. 너무 잘생겼고 솔직히 망치나 그런 거 휘두를 때 액션 진짜 장난 아니에요. 저는 3개 여성 주인공 3인방의 케미도 굉장히 멋있었는데 진부함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이미 아는 맛 자극적으로 다가왔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밋밋하게 다가와서 원래는 2개에서 2개 반 정도 주려고 그랬는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는 귀가 너무 얇은 거 아니에요?